안녕하십니까. 주방유튜브 정의서입니다. 장기화 기간이 비용이긴 하지만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대표자의 수익이에요. 돈을 어떻게 가져가? 하는 문제. 이게 굉장히 크죠. 자,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즉, 돈을 어떻게 가져가지? 기관에 돈은 많아. 그럼 이 돈을 내가 내 거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라는 질문인 거예요. 돈들 기관에 많으시죠?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그냥 가져가면 안 되죠. 큰일 나죠. 비영리 기관인데. 그러면 안 되니까 어때요? 어떤 방식으로든 가져가야 되니까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. 또 그게 저희 역할이기도 하고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순회 차량을 두고 저희 좀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일일이 전화해서 좀 많은 데는 전화를 드렸는데 그런 것도 좀 한계가 있고 해서 이제 그런 걸 좀 봐드리는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, 우리는 하나도 없던데, 전제 조건이 있어요. 여기에는. 어떤 전제 조건이냐? 반드시 어때요? 이익이 있을 때.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돈이 빼갈 돈이 없어 봐도 회계상으로. 그러면 어때요? 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. 수익이 안 났는데 뭐. 수익이 많이 나야 그걸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을 한다는 얘기죠.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돈이 있어야, 좋죠. 예를 들어서, 난 제주도 여행을 갈 거야. 근데, 그럼 제주도 여행 가는 경비가 한 100만 원 드는데, 그 100만 원은 어떻게 할 거야? 그럼 아무도 얘기 안 한다. 그럼 못 가는 거죠. 중요한 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을 때 제주도를 어떻게 여행을 가는 거야? 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. 장기화 기간에 돈이 있어야 그 돈을 어때요? 내가 이익을 취할 거야. 합법적으로. 법에 맞게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빨리 어때요? 돈이 많이 나도록, 이익이 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. 이거는 이제 운영자의 형태에 따라 약간 틀려요. 대표자와 센터장이 동일할 때 대부분은 다 이렇게 동일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 방문 요양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30인 이하의 방문 요양이 50%가 넘어요.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. 다 50%가 넘게 30인 이하거든요. 그러니까 대부분 센터장님 겸 대표자님 이렇게 운영을 해요. 그게 저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되시면 이런 거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. 어떻게 운영하는 게 재무회계 회사지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현명하시다. 어떻게 수익 관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. 이런 거를 저희가 서비스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. 또 하나는 이제 대표자와 센터장이 다른 경우. 이런 경우가 있겠죠. 이 두 가지 형태에 따라서 즉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약간은 틀립니다. 거의 뭐 동일하긴 한데 이렇게 약간 좀 차이가 나요. 그리고 각 기관별로 약간은 어때요? 재무 상태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재무 상태에 맞게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. 자, 가장 대표적인 게 기타 전출금을 가져가는 거죠. 돈을 빼가도 내가 막 마음대로 술을 먹든 뭐 하든 할 수 있는 돈이 기타 전출금이에요. 빼기 전에는 안 되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대표님의 급여. 대표든 센터장이든 어때요? 급여로 처리해서 급여로 내가 가져갈 때 이거는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. 공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일부 시군구에서는 대표님들 급여가 얼마 책정돼 있어? 왜 이렇게 많아? 왜 이렇게 적어?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급여 책정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해드리는 거예요. 대표님. 특히 이제 대표님의 친인척에 관계되는 분들이 근무할 때, 가족이 근무할 때 그런 얘기가 왕왕 나오기도 합니다. 임대료에 대한 얘기도 그런 부분이 왕왕 나와요. 자, 또 하나는 이제 기타 다른 방법은 뭐가 없어?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. 실제 이러이러한 일은 어떨까? 이렇게 하면 이거는 다 불법입니다. 그러니까 이쪽은 하지 마세요. 그냥 기타 전출금이나 급여로. 왜? 여기 장기화 기간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법과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타 전출금과 급여를 가져가시면 충분합니다. 그 외에 다른 방법은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당장은 문제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어느 정도는 있고 또 물론 이제 이 중에도 문제 안 되는 것도 있어요. 떠오르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. 자, 그렇지만 어쨌든 이 다른 방법은 좀 생각하시지 말아라. 그게 그리고 또 이 두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. 이익 빼가는 거예요. 다른 편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. 장기환경 기간이 뭐 몇백억이 남고 막 이런 데도 아니고 몇 억이 남고 그런 데도 아니고 대부분은 어때요? 대동소이하게 남거든요.
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해도 충분하게 대표님들이 수익을 창출하실 수가 있다. 원하시는 만큼. 요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자, 대표와 센터장이 동일한 경우는요, 동일하다. 그럼 센터장의 급여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보통 급여, 기타 전치금을 나눠서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베스트, 가장 좋은 거는요, 기타 전치금 처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네. 아직까지는. 이럴 때는 어때요? 4대 보험은 내야 됩니다, 물론. 예. 최소에 맞춰서 내시죠? 그 기관의 가장 높으신 분과 대표님의 급여가 4대 보험이 동일합니다. 요럴 때 4대 보험은 내요. 근데 어때요? 소득세는 안 내잖아. 소득을 안 받아가니까. 예?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이거 합법이에요. 예, 뭐 불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. 이런 경우 상관없잖아요. 내가 급여 안 받고 일하겠다는데 뭐. 예. 왜? 난 기타 전출금이라는 걸 받아가거든. 예.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는 기타 전출금이에요. 이럴 때는요. 기타 전출금은 현존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. 더 이상 좋은 게 없어. 내가 볼 때는. 예, 장기간 기간만의 특혜예요. 어디서? 국가가 허용해준 최고의 특혜가 기타 전출금입니다. 그러니까 기타 전출금으로 많이 빼가셔야 되죠.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뭐 재무회계를 맞춰야 돼,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춰야 돼, 뭐 안전성을 기해야 돼, 뭐 이런 게 운영의 안전성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. 근데 그거 맞추면 되지 뭐. 예, 그럼 충분해요. 어려울 게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한, 이 기타 전출금이 있는 한 이거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. 가장 최소의 경비만 지출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대표님이 이제 센터장님과 달라서 법인이거나 이럴 때 또 예외가 되는 거예요. 예, 자, 대표가 센터장과 동일하지가 않아. 법인에서 여러 곳에 센터를 갖다가 해. 이럴 때는 이제 기타 전출금이 약간 좀 독이 될 수도 있고, 그 법인의 성격에 따라서. 그래도 이제 보통은 대표님 혼자서 법인을 내거나 또는 대표님 혼자서 센터장님을 달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이렇게 달리하실 때면 규모가 또 커지면 또 그러실 수 있고. 이럴 때도 무조건 어때요? 일단은 기타 전출금 처리하는 게 현재로서는 유리합니다. 장기적인 면에서는 또 모르겠지만. 그리고 어때요? 기타 전출금이,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센터나 대표가 일치할 때는 다 똑같지 않냐? 틀리들은 약간은 틀려요. 왜? 장기적인 안목에 봐서 그래요. 그거는 이제 기관별로 따르게 저희가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. 정리를 해보면 급여, 기타 전출금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때요? 예, 대표님이 수익을 취하시는 방법이죠. 예, 요거 외에 뭐 심지어는 이제 기관운영비 쓰는 것도 나도 이익이야. 뭐 내 친구 만났을 때 내가 술 먹었잖아. 이걸 기관운영비 처리했어. 와, 좋아. 이러시는 대표님도 왕왕 있어요. 근데 그런 건 굉장히 소소한 거니까. 또 이제 그 외에 다른 편법을 써서 돈을 좀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편법이잖아요. 예, 법에 합치되지 않은 거니까. 예, 법과 규칙에 맞는 것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.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최선인데, 현재로서는.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지출시키는 것이 차선책인 거예요. 하나만, 기타 전출금 하나만 발생할 수 있다? 이게 최선인 거예요. 현재로서는. 이 두 가지보다 이 한 가지만 나가는 거. 이럴 때가 수익은 극대화됩니다. 이럴 때, 여기 급여 200, 기타 전출금 200일 때와 기타 전출금이 400일 때, 이 400이 훨씬 커요. 어차피 급여도 내가 받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. 기타 전출금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, 빼서. 근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금전적인 것도 엄청 크고 좋은 점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럼 기타 전출금은 이제 질문 중에 월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? 분기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? 연으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? 그러니까 이 예산에만 있다면 예산에 없으면 추경을 해야 되고 해서 어때요? 월, 분기, 연 상관없어요. 아직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. 이제 시군구가 문제죠. 시군구에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이 기타 전출금 빼간다 요청했을 때 왈가왈부 하는 데가 있고 아직은 그렇지 않고, 그러니까 뚜렷한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.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야. 좋은 시군구, 그래서 나에게 맞는 시군구에 있으면 내가 좋은 거고, 그렇지 않은 데가 있으면, 좀 까다로운 데가 있으면 또 뭐 이제 그때는 할 수 없이 이렇게 가져가면 되고. 예, 똑같아요. 예. 자, 꼭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. 이익이 생겨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. 내 월급을 100만 원으로 하고 싶어. 100만 원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? 할 수 없지 뭐. 예.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이익이 생겼을 때만
내가 어떻게 이익을 가져갈 거야?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. 이익이 없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. 예, 이것만 명심하시면 되고, 또 하나는 이제 기타는 말자. 자꾸 편법을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장기환 기간에서 나오는 수익은요, 합법적이고 규칙에 맞게 얼마든지 이익을 취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말자. 예. 그거 안 하는 게 좋다. 특히 이제 몇몇 가지 중에 직책보조비. 이 얘기면 제가 말미에 잠깐 하고 넘어가면, 직책보조비라는 건 굉장히, 이제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굉장히 미미하게 지출할 수 있는 거고, 그거를 어때요? 매번 어때요? 이렇게 공개를 해야 돼요. 많은 사람한테. 나 누구하고 커피 마셨어? 누구하고 뭐 했어? 그 직책에 맞게끔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.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. 그리고 약 미미해요. 뺄 수 있는 돈이. 뭐 몇 천만 원, 몇 백만 원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직책보조비로. 그건 거짓말이고. 영업사원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, 그렇게 가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. 예, 그거 외에도 다른 거, 또 왜 그 외에 다른 어떤 편법을 자꾸 쓰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. 장기환 기간은 급여와 기타 전출금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취할 수 있다. 이게 이제 오늘의 정리입니다. 자, 감사합니다.